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오는 주말 경기에 문을 여는 일정, 바로 토트넘 허스퍼와 wolverhampton 원더러스의 맞대결 한국인 더비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의 만남으로 화제가 된 이번 경기, 토트넘은 크로아티아 출신의 베테랑 왼쪽 윙백 이반 페리시치를 전격 선발 출전시켜 손흥민 선수와 첫 조합 플레이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경기를 보기 전에 알아야 할 최신 정보, 양팀 선수들의 상황, 그리고 전술적인 부분까지 프리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첫 일정, 한국 시간으로 8월 20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에 킥오프하는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경기입니다. 토트넘은 현재 1승 1무로 승점 4점을 기록 중인데요. 브렌트포드의 골득실 차로 열세인 가운데 4위에 올라 있습니다. 브렌트포드가 지난 2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앞서 나갔고요. 1, 2라운드를 모두 승리한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널이 나란히 1, 2위에 올라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버햄튼은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가운데 이번 토트넘 원정을 치르게 되는데요. 과연 토트넘이 최근 울브스를 상대로 한 악연을 끊어낼 수 있을지, 울버햄튼이 지난 시즌부터 이어지고 있는 리그 무승의 흐름을 끊을 수 있을지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양 팀의 최근 상황 살펴보면 토트넘 말씀드린 대로 개막전은 사우스햄튼의 4대1로 크게 이겼지만 첼시 원정에서는 2대2로 비기면서 승점 1점을 얻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후반 추가 시간 6분에 해리 케인 선수의 극장골이 나왔기 때문에 패배를 면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 시즌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극적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어내면서 올 여름 이적 시장에 대대적인 영입을 통해 더욱더 강한 전력을 갖췄다라는 기대 속에 이 첼시전 사실은 내용이 아쉽긴 했지만 결국에는 승점을 얻어내는 저력을 보이면서 분명히 첼시보다는 전력상 아래로 평가되는 울버햄튼을 상대로는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은 개막전에 리즈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 2대1로 패배한 이후 승격팀 풀럼과의 홈 경기 2라운드도 0대0으로 비기면서 최근 좋지 않은 경기력과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 총 8경기를 치렀는데 4승 2무 2패로 전적은 나쁘지 않지만 멕시코 대표 공격수인 라울 히메네스가 이제 프리시즌을 치르는 과정 속에 부상을 입고 경기력을 좀 끌어올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프리시즌 기간 동안 히메네스 선수가 2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부상으로 이탈했고 또 이 2골 중에 한 골이 페널티킥 득점이었기 때문에 최전방의 무게감과 파괴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선 공격수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죠. 부상에서 회복한 페드로 네투라든지 화려한 기술을 갖고 있는 포덴스, 그리고 황희찬 선수를 최전방으로 좀 기용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프리시즌 기간 동안 네투 3골, 포덴스 3골, 황희찬 선수는 페널티킥으로 1골을 넣었어요. 사실 황희찬 선수가 올 여름에 군사훈련을 소화하고 예술체육요원으로 이제 복무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프리시즌 경기를 많이 뛰지 못했기 때문에 기록이 안 좋았던 것이지 특별히 경기력이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올 여름 울버햄튼은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프리시즌 기간 동안 지난 시즌 주 전술이었던 3-4-3 혹은 3-5-2 포메이션을 4-2-3-1 포메이션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변화 속에서 속도에 조금 약점이 있는 리더형 센터백인 코너 코디 선수, 지난 시즌까지 팀의 주장을 맡았던 선수가 에버튼으로 임대 이적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또 지난 시즌 큰 기대 속에 이제 합류해서 후반전 주로 투입되던 포르투갈의 유망 공격수 파비오 실바가 조금 더 꾸준히 경기를 뛰면서 성장하기 위해서 벨기에의 명문팀 안더레어트로 임대 이적했고요. 또 오른쪽 풀백 기대주인 키야나 후버도 PSV 에인초벤으로 임대 이적해서 조금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 외에 아예 팀을 떠난 선수들도 있는데요. 브라질 출신의 왼쪽 윙백인 마르샬 선수가 계약 만료로 떠나면서 브라질 클럽 보타포구와 계약을 했고요. 또 모로코 대표 수비수인 로맹 사이스도 계약 만료 후 울버햄튼의 재계약 제안을 좀 거절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터키 클럽 베식타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런 수비 라인의 많은 변화들은 브루노 라즈 감독의 전술적인 변화 시도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영입된 선수가 바로 번리의 네이선 콜린스입니다. 힘 좋고 빠르고 2명의 센터백을 배치하는 포백 라인에서 활약이 좋은 선수인데 이 선수를 데려오면서 수비 라인의 전면적인 조정과 전술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지난 시즌 임대 신분이었던 황희찬 선수는 일찌감치 완전 이적 계약으로 바꾸면서 자리를 잡았고, 가장 주목할 만한 영입이 바로 8월 8일에 합류한 포르투갈 대표팀의 윙어 곤살로 게데스입니다. 발렌시아에 거액의 이적료를 제시하면서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 말고도 현재 공식적으로 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포르투갈 출신의 중앙 미드필더인 마테우스 누네스 선수 역시 합류해서
조금 더 포르투갈 커넥션이 강해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뭐 서류 작업이라든지 각종 마무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는 칠 수 없지만 지금 합류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모로 이 포르투갈 선수들에 대한 중용이 조금 더 심해질 것 같은 올 시즌의 울버햄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경기 일단 상대 전적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이 역대 프리미어리그 16번의 대결에서 8승 3무 5패로 우세하긴 하지만 지난 2월달 일단 0대2로 홈에서 졌던 것이 가장 최근의 기록이고요. 최근 치렀던 6경기의 기록으로 보자면 3승 1무 2패로 호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토트넘이 최근 들어서 홈에서 조금 많이 열세의 모습을 보였다. 2021년 5월에 있었던 홈 대결에서 2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그 전 2020년 3월달에 있었던 홈 경기에서 2대3으로 지기도 했고 또 울버햄튼 원정에 가서도 2020년에는 1대1로 비기는 등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쉽게 이긴 경기들이 많이 없었고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의 첫 맞대결이 펼쳐졌던 지난 2021년 9월달 카라바오컵 맞대결에서도 2대2로 비긴 이후 토트넘이 승부차기로 간신히 이겼을 정도로 두 팀이 만날 때마다 일방적인 승부가 잘 나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 역시 개인적으로는 울버햄튼을 상대로 좋은 기억이 그리 많지 않은데요. 역대 카라바오컵 포함 8경기에 출전해서 5승 1무 2패로 팀의 성적이 좋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울버햄튼을 상대로는 첫 골을 넣어보지 못했습니다. 울버햄튼 상대로 이번 경기 첫 골을 얻는다면 시즌 첫 골이자 울브스전 첫 골이라는 좋은 경험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울버햄튼을 상대로 역대 2번의 도움 기록이 있긴 한데 그 도움 기록도 울버햄튼이 막 승격했던 2018-19 시즌에 각각 한 경기씩 기록했던 것이고 즉 2018-19 시즌 이후에는 울버햄튼을 상대로 거의 지난 3시즌 동안 손흥민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8부상으로 뛰지 못한 경기들도 있긴 했으나 최근에 계속해서 울버햄튼과의 리그 경기는 그런 부상의 문제가 없다라면 선발 출전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울버햄튼을 상대로 특별히 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찌됐거나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번 경기에는 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코드닷컴에서 양팀의 예상 선발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공격 라인은 손케 쿨트리오가 유지되지만 중요한 변화가 눈에 띕니다. 바로 왼쪽 윙백 세세뇽 대신 이반 페리시치의 출전을 전망한 것인데요. 페리시 선수가 지난 첼시와의 경기에서 교체 출전해서 해리케인 선수의 추가 시간 헤더 동점골을 날카로운 코너킥으로 어시스트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사실 프리시즌 경기도 그렇고 점차 몸을 끌어올리는 과정 속에서 확실히 왼쪽 측면에서 페리시치가 들어왔을 때 전방 압박이라든지 노련한 공 연결이라든지 세세뇽이 힘있고 젊은 패기로 부딪혀준다면 페리시치는 상대가 이제 밀집 수비를 펼친다고 하더라도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클래스와 시야를 갖고 있거든요. 게다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상대 집중 견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페리시치가 들어온다면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주고받으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조력자가 생기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손흥민 선수에게 마크가 집중되면 페리시치가 거의 윙어처럼 뛸 수 있기 때문에 파괴력을 가지면서 골을 만들 수가 있고 또 페리시치가 그런 파괴력을 보인다면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보니까 이번 경기 페리시치와 손흥민 선수가 어떤 콤백 플레이를 펼칠지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울버햄튼이 4-2-3-1을 쓴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포백에 2명의 중앙 미드필드를 두기 때문에 수비 상황에서 굉장히 내려설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손흥민, 페리시치가 왼쪽 측면에서 어떤 플레이를 만들어줄지 오른쪽에 로얄 선수의 마침표를 찍는 공격에 가담했을 때의 세밀함이 부족하다면 쿠루세스키, 케인, 손흥민, 페리시치가 동반 출전해서 4명의 공격수가 앞에서 호흡을 맞춘다면 토트넘이 좀 화려한 축구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나머지 포지션은 그동안 뛰어왔던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데이비스, 다이어, 로메로, 로리스 골키퍼까지 큰 변화가 없고요.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의 선발 맞대결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황희찬 선수가 실제로 울버햄튼의 첫 2경기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을 했는데 이번 경기는 새로 영입한 곤살로 게드스를 최전방에 배치할 것이다라는 현지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은 네투, 포덴스, 깁스, 화이트인데 이 깁스 화이트 선수를 프리시즌 기간 동안 브루노 라즈 감독이 이 선의 전술적인 핵심 선수로 기용해 왔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최전방에 안 선다고 하더라도 조금 밀리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포덴스 선수의 자리에 황희찬 선수가 나설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황희찬, 게데스의 호흡을 또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꼭 황희찬 선수가 선발해서 밀릴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앙 미드필드 라인은 덴동코가 좀 수비적인 역할을 맡고 후벤 네베스가 공격 플레이를 전개하는 플레이메이킹을 할 것 같고요. 포백은 아이트누리, 킬먼, 콜린스, 조니로 구성하고 골문은 주제사 골키퍼가 지킵니다. 양 팀의 결장 선수 현황을 살펴보면 일단 토트넘은 수비형 미드필드인 올리버 스킵 선수가 여전히 회복하지 못했어요. 8월 말 정도, 늦어도 9월 초 정도에는 돌아올 수가 있다고 하지만 어찌됐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겠고요. 콘테 감독이 지난 첼시와의 경기를 앞두고 클레망 랑글레 선수가 근육의 피로가 좀 쌓여서 경기를 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울버햄튼전에는 충분히 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의심스럽다라고 나오긴 있지만 명단에는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반 페리시치의 선발 출전 처음으로 이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변형이 있고 그 외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다만 첼시와의 경기에서 투엘 감독과 악수 파동을 빚었던 콘테 감독이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징계로 인해 이번 경기 벤치에 앉을 수가 없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콘테 감독이 테크니컬 에어리어에서 열정적으로 팀을 끌어올리고 지시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큰 역할을 하는데, 콘테 감독이 없는 가운데 스텔리니 수석 코치가 어떻게 팀을 지휘할지도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wolverhampton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최전방 공격수 라울 히메네스가 부상으로 빠져있고, 또 지난 시즌 도중에 합류한 윙어 시키뉴 선수도 부상 중입니다. 주앙 무티뉴 선수도 부상자 명단에 올랐었는데 최근 wolverhampton이 훈련에 복귀했고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거든요. 다만 부상 복귀전이 토트넘과의 경기라는 것은 선발 출전하기에는 조금은 피지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아마 경기가 풀리지 않는다면 후반전 정도의 교체 투입이 돼서 중원 플레이를 좀 강화하는 그런 자원으로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이 기록을 통해서 양팀의 강단점을 분석했는데요. 일단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첼시전에도 드러났지만 세트피스 공격 상황에서 굉장히 강하고, 또 측면 공격이 굉장히 강하고, 또 선제골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뒤집고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갖고 있다. 공격력이 굉장히 좋고, 무엇보다 득점 찬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또 중거리 슈팅으로도 기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다양한 그 루트를 갖고 있다. 결정력도 좋다. 이런 많은 장점들이 있고 공중전에도 강하다는 장점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상대의 기술적인 공격수를 막아내는 데 있어서 수비적인 문제들이 있다. 수비수들의 개인 능력, 로메로는 좋지만 나머지 선수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면들이 있다. 게다가 위험 지역에서 파울로 상대 공격을 저지하면서 세트피스 기회를 내주는데 이 세트피스 수비가 조금 약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wolverhampton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 능력, 개인 기술이 좋은 선수들을 통해서 골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이제 상대의 공을 상대 지역에서 빼앗아 내는 전방 압박이 강하다. 이런 강점들이 꼽히고 있는데요. 문제는 문전에서의 결정력이 좀 부족하고, 또 선제골을 넣더라도 뒷심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다시 좀 따라잡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상대의 중거리 슈팅이 약하다. 중앙 지역에서 네베스 선수가 공격 전개는 좋지만 수비적으로 아쉽다 보니까 허점을 노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방 압박이 통과됐을 때 수비적인 문제가 있고, 또 공중전에도 약한 모습이 있다 보니까 양팀 상성상으로 봤을 때는 토트넘이 충분히 울브스의 약점을 공략하면서 골을 좀 많이 넣을 수 있고, 또 울브스에게 기회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울브스가 결정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토트넘이 무실점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스코어드닷컴은 토트넘이 2대0으로 울브스에 이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예측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주말 경기 종료 직전에 첼시와 경기에서 승점 1점을 얻었고 다시 승리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스퍼스는 최근 울브스가 다시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한 뒤 홈에서 치른 4경기 중 3경기에서 패배했다. 울브스는 풀럼과 지난 토요일 경기에서 조세 사 골키퍼의 페널티킥 선방에 힘입어 승점 1점을 겨우 얻었다. 울브스는 지난 4월 이후 평균 이하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리그 9경기 연속 승리에 실패했다. 스퍼스가 울브스를 상대로 홈 경기 성적이 좋지 않지만 이번 토요일 점심시간에 치를 경기에서 미신 같은 패배를 끝낼 것이다. 양팀의 역대 전적을 봤을 때 울브스가 토트넘 원정 가서 너무나 좋은 성적을 거둬왔지만 지금의 울브스는 지난 4월부터 이어져온 조금의 무기력한 부분과 결정력에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과거 전적과 관계없이 울브스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유럽의 18개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의 전망 역시 토트넘 승리 베팅에 굉장히 많은 비중이 쏠리고 있습니다. 토트넘 승리의 평균 배당률이 1.37배니까 원래 홈 경기를 치르는 팀들이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유력하다. 토트넘 홈승 믿고 간다. 거의 이런 수준이고요. 무승부가 5.07배라는 것, 보통 3배 정도가 나오거든요. 5배까지 나온 것은 무승부 가능성도 거의 없다라는 것이고, 울브스 승리는 8.60배입니다. 높게 배정한 곳은 9배가 넘는 배당률을 매기고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울브스가 이번 경기 이길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예상대로 손흥민 페리시치 조합이 출전해서 다득점 승리를 토트넘이 이끌 수 있을지, 그리고 황희찬 선수는 이 예상을 깨고 선발로 나와서 울브스의 이변을 만들 수 있을지, 코리안 더비는 또 어떻게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펼쳐질지 한준TV에서 그 결과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